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0일 오후 6시 26분입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국은 21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이른 새벽이 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김정은과 회담을 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14년 만에 처음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작년에는 4차례 김정은이가 북경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4차례 만났는데 그동안 시진핑이 평양에 간다 말만 하다가 갑자기 가게 된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역 전쟁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 대결 구도 속에서 시진핑이가 김정은 카드를 써먹기 위해서 방북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 일본에서 G20 회의가 있습니다. 이 G20 회의에서 시진핑 트럼프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진핑이가 카드를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무역 문제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즉 관세를 높여가지고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한 5천억 달러 중에서 그중에 한 반 2,500억 달러 정도에는 이미 관세를 대폭 높였습니다. 나머지 한 3천억 달러도 더 관세를 높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 무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지금 총성 없는 이 냉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IT 기업인 화웨이가 5G를 고도화해가지고 이 세계 도처에서 정보 분야의 큰 메이커로 등장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협이 된다 하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화웨이를 거의 고사시키려는 그런 봉쇄작전을 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면은 자기 카드를 몇 개를 더 가져야 되는데 김정은 카드가 좋은 카드라고 생각한 거죠. 즉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자기가 설득을 하겠다든지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내년에 선거운동할 때까지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 못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카드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선 김정은과 합의를 봐야 하니까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서 시진핑이가 부탁한 것은 그럴 겁니다. 연말까지 참는다고 했는데 더 참아서 트럼프를 더 곤란하게 만들지 않는다면은 내가 나서서 한번 중재를 해보겠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를 해보겠다. 그 대신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식의 아마 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중국은 연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지금 북한으로 보내서 연간 한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의 외화를 대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인구입니다. 인구. 특히 관광객이 집단적으로 북한에 몰려가면은 이건 또 대북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숨통을 좀 열어주고 김정은을 달래면서 동시에 트럼프에게는 카드로 활용하는 이런 지금 노림수가 있는데 여기는 김정은도 그리고 시진핑도 서로 합의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장 곤란해지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제 문재인 카드가 필요 없게 됩니다. 문재인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럼프와 회담을 2차례 한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내민 카드를 받지 않았어요. 즉 그때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를 설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을 쏴가지고 트럼프를 한번 자극해 보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건 뭐 별건 아니다는 식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대한민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신종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시진핑이 찾아왔으니까 김정은으로서도 이제는 시진핑을 일종의 중개자로 삼아서 트럼프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실무선에서의 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정은이나 트럼프 두 사람이 바라는 이 협상 방식은 탑다운식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드라마틱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그 방식을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끼리 뭐 사소한 이야기를 해봤자 그거 쓸데없다. 통 크게 이번에는 시진핑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한번 전해보겠다. 그리고 시진핑이 김정은의 말에 보증을 쓰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번 시진핑 김정은 회담의 노림수였는데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나서 나온 언론 보도도 뭐 대충 그런 선입니다. 김정은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과거 1년간 한반도 형세 긴장을 피하고 형세를 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지만 관련 당사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즉 우리는 선의를 다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인내심은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관련 당사국과 마주보고 가면서 각자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 방안을 탐색해서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 군사적 대결로 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현재 북한이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 중이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의 경험을 더욱 배우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문제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의 진전을 위해 왔다.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발전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돕겠다. 이것은 즉 트럼프와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 플러스 북한의 경제 발전 계획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되면 대북 제재와 어긋나는 거죠. 더구나 이번에 데리고 간 사람이 중국 경제정책의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하입봉 장관 주임입니다. 그쪽 용어로는. 그리고 종산 상무부 부장 장관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방안이 아마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제재에 구멍이 이미 나 있는데 이게 더 크게 난다 이런 거죠. 시진핑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추동을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 과거 1년 한반도 문제의 대화 해결을 위한 기회가 나타났고 국제사회는 조미, 조선과 미국 대화가 성과가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하다는 점에서 멀리 내다보는 자세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한다.
뭐 지금까지 쭉 제가 설명을 해도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하자. 그 대화를 자기가 촉진하는데 도움 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됩니까?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추출을 계속 한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시간은 확실히 벌었습니다. 이 시간 번 동안에 핵폭탄을 한 10개 이상 만들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가장 손해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허위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 퍼뜨리고 여기저기 퍼뜨렸다가 1년쯤 돼서 결산을 해보니까 다 거짓말로 밝혀져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사기극 이미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도 지금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미국을 설득하는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사이에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고 신종 미사일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고 그 미사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핵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만큼 얻은 거죠. 그런데 손해를 본 것은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경제 발전은 못합니다. 그런데 시진핑가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대북 제재를 푸는 데는 중국이 참여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슬그머니 문을 열어가지고 관광객 보내가지고 외화를 공급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석탄 또는 기름 환적을 눈 감아 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김정은에게 생명줄을 하나 던져놓고 있다 이겁니다. 오는 28일, 29일 아까 제가 날짜를 7월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6월 28일, 29일입니다. 6월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20개국 G20 20개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시진핑 트럼프의 1대1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제는 무역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번에 시진핑은 북한 카드를 하나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고 가게 되어 있으니까 트럼프로서도 시진핑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시진핑은 목적을 달성했고 김정은도 목적을 달성했고 트럼프는 기다리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할 역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예견됐던 거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은 독이 빠진 코브라가 되는데 그건 지렁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체제가 무너져 버리죠. 핵을 포기한 북한을 누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자, 이것은 기정사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지 말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전술 핵무기 재배치 또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를 함정에 실어가지고 한반도 근해에 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거리 미사일도 배치할 수 있으니까 중거리 육상 미사일을 미국이 저기 괌에 배치하도록 촉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게 한미연합사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하는 즉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쪽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위적 핵무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데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 정권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사이가 벌어지게 돼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에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만 했는데 이제 김정은이 그것도 필요 없다 해버리니까 우리 국민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는 시각이 싸늘하게 변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외교도 잘한다, 남북관계도 잘한다, 그래서 지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진핑의 등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참으로 아픈 일격입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자초. 안보는 이게 경제로 말을 하면은 이 잔고가 있어야 돼요.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수표 끊다가는 나중에 부도가 나버립니다. 외교에서 잔고는 뭐냐? 그것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그럼 한국의 군사력은 뭐냐? 한미일 동맹입니다. 미국과 멀어지고 일본과 멀어지면 한국이 외톨이가 되는데 핵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핵무장한 북한과 대등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순간에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저렇게 파탄 상태로 지금 끌고 가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목표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시진핑, 김정은 회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문재인,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